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이런 스마트한 세상에 발맞추어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카드 정보라던가 금융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급제동 빈도, 운전시간, 거리 등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 이게 신문에 나왔는데 출현이 기대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예시 이러면서 우리 삶이 더 편해진다는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디스토피아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은 소비자한테 불리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조용히 이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정보가 지금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의료 정보도 상당히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노출이 될 수 있고 저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사실 법이라는 것이 제일 보수적이고 제일 느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법부터 만들었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에는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용자들이고 데이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팔려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즉 우리 개인이 그쵸.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면은 그에 대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것이 개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공지능이 먼저 알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신호를 작년 말쯤에 인공지능 블루 다시 예측을 했는데 SNS 게시글을 사용한 건 아니고 데이터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 세계 항공사의 발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게 그러니까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언론 보도나 동식물 질병 흐름을 조사하고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하라는 사전 정보를 제공을 한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인가에 인정을 했잖아요. 사람 간에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중국에서 인구 이동이 그때보다 비교해서 훨씬 더 늘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질병이 얼마나 잘 퍼지느냐를 이제 재는 척도가 R0라고 해가지고 사스 같은 경우는 2에서 5 정도 되는데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뭐 4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예방 조치도 안 했을 때 한 명이 4명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 네.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2.5 사이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바이러스가 나오자마자 구조 분석이나 이런 게 예전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정말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많이들 걱정이 되시겠지만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이러스 하니까 연관된 뉴스라서 가져왔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티베트 고원의 빙하 이런 빙하들이 녹으면서 고대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티베트 고원에서 빙하에서 이제 빙상 코어 그러니까 길게 이제 뚫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파냈는데 거기서 28가지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6년에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환자병이 갑자기 발병을 해가지고 순록이 2,000마리 이상 죽고 사람이 96명 정도가 입원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탄저병으로 죽었던 순록의 시체가 얼음에 묻혀 있다가 그게 녹으면서 그 균이 퍼진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세븐시즈 읽으면서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사람들은 면역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 고대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또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들 아니면 잉카 원주민들을 죽인 게 사실은 무기의 차이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댓글을 요즘 너무 많이 달아주시고 계세요.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 동영상의 세부 설명란에 저희가 소개하는 내용의 링크를 달아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크리스티안 볼크만 감독의 르네상스라던가 앵키 빌랄 감독의 파란피, 같은 감독의 임모르텔, 스위스의 이반 에글러 레프에터 감독의 카르고 등등 주영민의 가상은 현실이다 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 책을 바탕으로 KBS에서 다큐인사이트에서 보일링 포인트 3부작이라고 해가지고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분 강연하신 것도 동영상이 있고 책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팟빵에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김초엽 작가와 진행한 북토크에 참여를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SF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감사하고 기쁜, 뿌듯한 기분이 드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